막상 또 해보면 생각보다는 크게 또 위화감이 없어요. 원격 근무는 결과물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 거거든요. 열심히 일할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살아온 행적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터디파이는 처음 창업할 때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근무를 해온 회사고요. 창업을 2018년 9월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알토스 벤처스랑 엔젤 투자자들한테 총 12억 투자를 유치했고요. 1년 반 정도 됐지만 재택근무를 통해서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강제적으로 이제 원격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원격 근무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터디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스터디파이는 성인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지식들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온라인에서 단순히 VOD만 제공해주고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까지 어떤 과제를 내라 아니면 실제로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끝까지 공부했을 때 뭔가 보상을 제공해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혼자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비율이 보통 5%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스터디파이에서는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50% 이상이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출퇴근을 한 적이 있는데 왕복이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출퇴근만 해도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오피스에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정작 집에 가서 잠깐 한숨 자고 밤 10시가 됐지만 갑자기 이제 일에 집중이 돼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이 집중이 잘 돼서 1시간 동안 오늘 하루 종일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스타트업에 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경험을 몇 번 쌓으면서 창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나는 무조건 원격 근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원래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고요. 이 결심에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된 거는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했던 형태라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워드프레스나 길랩이나 인비전 같은 매출 몇백억, 몇천억 내는 회사들이 몇백 명 직원들을 데리고 전 직원을 원격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키웠다.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꼭 못할 게 뭔가. 근데 창업을 한다면 중간에 바꾸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하는 문화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할 거라면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동안에 그런 여러 회사들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지 미리미리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또 해보면 생각보다는 크게 또 위화감이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오피스에 출근해도 원래도 온라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만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니까 유대감이나 친밀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떨어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뭐 커피 타임 동안에 뭔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원격 근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잡담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채널을 많이 줘요. 일부러 저희 같은 경우도 슬랙에 잡담할 수 있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양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채널이 있다거나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채널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채널을 나눠서 여기는 명확하게 업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잡담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시도해보는 게 화상으로 밥을 같이 먹어본다거나 근데 아무리 이런 활동을 해도 오프라인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피스비를 아껴서 1년에 2번씩 다 같이 해외로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 그 다음에 발리,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이렇게 3번을 갔는데 실제로 외국 도시에 모여가지고 2주 정도 같이 살면서 일도 하고 같이 여행이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유대감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국내 워크숍도 이제 짧게 1박 2일 정도씩 진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능한 사람도 오프라인 회식을 하고요. 이 오프라인 행사가 있음으로써 내가 일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히 인지하고 친밀도도 가지고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원격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 만나지 않고 일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우리가 한 회사라고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감이나 친밀도를 가질 수 있을까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장점들이 명확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로 채용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5명 면접을 봤는데 4명이 외국에 있던 적도 있어요. 지방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육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다 저희는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오피스를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껴지고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늘어날 때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또 팀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행복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원격 근무는 이런 장점들이 명확히 있는데 단점은 흔히 말하는 게 뭐 커뮤니케이션 유대감 이런 건데 이거는 반대로 오피스 있으면 해결되나 했을 때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기업 문화,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장점이 명확하고 단점이 불명확한 경우에 당연히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격 근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원격 근무라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예를 들면 오피스에 출근하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성과가 좀 덜 나와도 밤새거나 앉아 있던 걸 옆에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원격 근무는 결과물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 거거든요. 오히려 사실 업무 스트레스가 훨씬 심해요. 이런 팀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처음부터 원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거를 개개인이 미리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원격 근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육아, 뭐 집안일 이런 거랑 구분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리나 이런 일종의 보고 체계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서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원격 근무에 맞는 건가?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번 어쨌든 강제적으로 모두가 이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이런 면에서 효과적이고, 확실히 이런 건 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런 건 효과적이니까 유지하자. 물론 지금 모두가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이걸 그냥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원격근무 회사들이 원격근무 경험 있는 사람만 뽑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재풀이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원격근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원격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을 못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확인할 거라면 원격근무의 장점 아무것도 못 살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거가 내가 걱정이 되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열심히 일할 것 같으니 걱정이 돼. 그러면 일단 안 뽑는 게 원칙이었고요. 열심히 일할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살아온 행적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는 시간에 고생을 한다거나, 굳이 편한 길 있었는데 어려운 길 가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본인 시간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관리 코스트 이런 거에 대한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는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행착오를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어요. 일단은 회사의 서비스의 상태, 그리고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변동사항이 되게 많은데,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오프라인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보다는 그 싱크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프로덕트 마켓핏 문제를 해결을 더 명확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15명인데 이내에 30명이 되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텐데, 그때는 또 원격인 거랑 또 무관하게 이 회사의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챌린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오피스가 이씨 만약에 1년 반을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냥 유사하게 시행착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격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슬랙을 써서 소통을 하고 있고, 업무 관리 자체는 아사나를 통해서 이제 태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구글 G 수트에서 있는 여러 구글 문서, 스프레시트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상 미팅을 할 때는 구글 미트 기능을 쓰기도 하고 줌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쪽이 느리거나 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구글 문서에서 논의가 좀 다 진전이 돼서 정리가 됐다 하면은 완성된 문서는 저희는 노션으로 옮기고 있어요. 툴을 아직까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쓴다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슬랙에 항상 전문을 다 올리게 해요. 왜냐면 회의록을 저희가 구글 문서에만 계속 올려봤더니 전문을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문서에 쓰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회의록 전문 자체를 통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슬랙을 쓰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대화는 프라이빗 채널은 이제 거의 안 쓰게 지향을 하고, 항상 모든 대화를 이제 퍼블릭 채널에서 대화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